핀란드의 전설적인 저격수 시모 해위의 시모 HYH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과 핀란드가 싸운 겨울전쟁 1939-1940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한 저격수입니다. 백색의 죽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눈 덮인 숲에서 뛰어난 위장과 사격 기술로 약 500명의 적군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해위에가 대부분의 저격을 일반 소총 모신나강 M2830으로 조준경 없이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코프가 햇빛에 반사되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이언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김이 드러나지 않도록 눈을 씹어가며 위치를 숨기는 등의 철저한 위장술을 사용했습니다. 시모 해위에의 이야기는 핀란드의 전설적인 영웅담으로 그의 기술과 용기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저격수와 군사 역사 애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모 해위에의 전설은 단지 그가 높은 사살수를 기록한 저격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싸운 그의 탁월한 기술과 용기에 있습니다. 해위에는 1905년 핀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과 사격을 배웠고 이는 나중에 그의 저격 실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겨울전쟁 당시 핀란드군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장비도 열악했지만 해위에와 같은 저격수들은 소련군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 40도에 이를 정도로 혹독했지만 해위에는 낮은 자세로 눈 속에 파묻혀 하루 종일 적을 기다리며 조용히 목표를 사살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눈으로 덮어 체온을 숨겼고 목표에 최대한 접근하여 근거리에서 조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해위에는 전쟁 중 부상도 피할 수 없었는데 1940년 3월 6일 소련군의 포격으로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고 총상이 그의 턱을 포함한 얼굴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그 후에는 전장에 다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전쟁이 끝난 후 핀란드에서 농사를 짓고 조용한 삶을 살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시모 해위에의 전술과 저격 기술은 오늘날 군사훈련에서도 참고되고 있으며 전 세계 군사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핀란드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백색의 죽음이라는 별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 낮은 자세와 위장. 해위에는 항상 눈 속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은폐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때 단순히 눈 위에 엎드리는 것을 넘어서 눈 속에 자신을 파묻듯이 파고 들어가며 적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또 그의 군복은 주변 설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먼 거리에서도 그의 모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입김을 숨기기 위한 얼음 씹기. 추운 날씨에서는 호흡이 증기로 나타나 위치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위에는 입에 얼음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입김이 따뜻한 공기와 섞이지 않고 차가운 상태로 남아 눈에 띄는 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 적의 시야에 걸리지 않으려는 탁월한 기지와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3. 스코프 없이 조준. 해위에는 스코프 대신 아이언 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 스코프의 렌즈가 햇빛에 반사되면 자신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이언 사이트를 사용하면 차가운 스코프가 그의 얼굴에 얼어붙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훈련과 경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는 이 방식으로 극한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대인 저격에 집중한 전술적 선택. 해위에는 핀란드군의 저격수로서 일반적인 저격 임무뿐만 아니라 소련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적의 주요 인물들을 겨냥했습니다. 소련군은 그의 존재를 인지한 이후 여러 번 저격수를 파견하여 해위에를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군은 그의 별명인 백색의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이는 전체 전선에서의 심리적 전쟁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5. 그의 유산과 핀란드의 영웅. 해위에는 부상을 입고 전장에 나서지 못하게 된 후에도 핀란드 군인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의 인터뷰에서 해위에는 자신이 전장에서 가장 즐겼던 점은 조국을 지키는 일에 기여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한 일은 그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군인으로서의 소명감을 중시했습니다. 해위의 이야기는 오늘날 군사훈련과 저격술의 교본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모 해위의 이야기는 여전히 핀란드의 국민적 자부심과 전 세계 군사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단순히 많은 적을 사살한 저격수를 넘어서서 조국을 수호하려는 헌신과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적 한계를 초월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몇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6. 백색의 죽음이라는 별명. 백색의 죽음이라는 별명은 소련군이 그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여줍니다. 해위의 저격 활동으로 인해 소련군은 큰 손실을 입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핀란드 겨울전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적군이 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반영하며 이는 저격수가 군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7.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 해위에가 약 500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정확한 사살수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대에서 사망자를 세는 방법과 기록 방식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사살 수치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위에가 기록한 사살수가 정확하든 아니든 그는 단연코 역사상 가장 두려운 저격수 중 한 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8. 전후 생활과 조용한 영웅의 삶. 해위에는 전쟁 후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았으며 수개월간의 재활 끝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평범한 농부로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며 핀란드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저격을 그만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냥과 자연에서의 경험 덕분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훈장을 여러 차례 수상했지만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일 없이 매우 겸손한 자세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9. 저격수로서의 철학. 해위에는 저격수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두려움이나 분노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국을 지키기 위한 임무로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내 임무를 사랑했으며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자신의 기여를 무겁게 받아들였지만 결코 폭력이나 전쟁을 즐긴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 전쟁 이후의 평화 활동. 해위에는 전쟁이 끝난 후 전장에서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전쟁 이후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핀란드가 독립국가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의 삶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11. 자연과의 깊은 연결. 해위에는 핀란드의 자연에서 자라난 인물로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사냥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그의 저격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연에서의 경험은 그가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해위에는 눈 덮인 환경에서의 지형 이해와 위장 기술을 통해 적을 기만하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12. 저격수 교육과 훈련. 해위에는 공식적인 군사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겪었던 사냥 경험이 저격수로서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량을 스스로 연마하며 기본적인 사격 훈련과 함께 전술적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동료 저격수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발전시켰습니다. 13. 전후 핀란드 사회에서의 역할. 전쟁이 끝난 후
해위에는 핀란드 사회에서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그는 농부로서 일하며 고향 마을에서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전쟁 경험은 핀란드 사회에서의 전후 재건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는 여러 차례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14. 후손과의 관계. 해위에는 결혼 후 2자녀를 두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러운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자녀들에게 전쟁의 고통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녀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왔습니다. 15. 문화적 유산. 시모 해위에의 이야기는 핀란드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전쟁 경험과 저격수로서의 업적은 여러 책,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어졌으며 그는 핀란드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격수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여겨집니다. 그의 삶은 군사적 업적을 넘어 인간의 끈질김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6. 그가 남긴 교훈. 해위에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겸손과 헌신,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상징이자 평화의 대변자로 남아있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의 군인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7. 개인적인 가치관. 해위에는 전쟁과 폭력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의 사격이 아닌 전투를 피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무력을 통한 해결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8. 전투에서의 결정적 순간들. 해위에는 전투 중 여러 번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핀란드와 소련 간의 첫 주요 전투인 타우티 전투에서의 경험입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수차례 적의 공격을 저지하며 많은 적을 사살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핀란드 군에서 빠르게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 해위에의 정신적 강인함. 그의 저격수로서의 능력은 단순히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에서도 기인합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적을 기다리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목표를 사격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20. 생존 본능과 사냥의 연관성. 해위에의 사냥 경험은 전투에서의 생존 본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사냥을 통해 인내심, 관찰력,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이는 전투 중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1.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인식. 해위에는 전쟁 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의 성공이 핀란드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전쟁이 가져온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전쟁의 상흔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22. 전후 핀란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전후 핀란드 사회에서 해위에는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는 공적 이미지와 개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명세를 피해 조용한 농부로서의 삶을 선호하며 일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했지만 그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23. 군사 훈련에 대한 영향. 해위에의 전투 스타일과 기술은 이후 핀란드 군의 저격수 훈련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경험은
핀란드군에서 저격수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되었으며 현대 저격수들에게 그의 전술과 철학이 여전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4. 문학과 영화에서의 영향. 해위에의 전투 경험은 여러 문학 작품과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제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핀란드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군사적 전쟁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영화 시모 HYH와 같은 작품은 그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25. 기억의 유산. 해위에는 그의 전투와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 핀란드 전역에 여러 기념물과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그의 고향인 마리안마키에는 그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있으며 이곳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지는 귀중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군사 역사와 인류의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26. 해위에의 철학적 사유. 해위에는 전투와 평화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전쟁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고민했으며 그의 경험은 전투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평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7. 그의 전쟁 경험이 주는 교훈. 시모 해위에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의 연대기 이상입니다. 그는 전쟁의 비극과 그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의 폭력성과 그에 따른 인간의 고통을 잊지 말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시모 해위에는 단순한 저격수를 넘어 핀란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